오늘은 정말 최초인 잔금 치르기와 소유권 이전 그리고 사후심사 결정까지 받은 후기예요. 잔금일은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잔금과 법무사랍니다. 여기서 잔금이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 2억 5천만 원 매매가에서 2억 원은 디딤돌 대출이고 2,500만 원은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냈기 때문에 잔금일에 저희가 낼 잔금은 2,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법무사가 필요해요. 법무사가 필요한 일이 디딤돌 대출 받으면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 위해 필요한 근저당 설정할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건물의 소유자를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근저당 설정 담당 법무사는 은행에서 지정해줘요. 즉, 저희가 신경 쓸 거 없이 알아서 해준답니다. 그리고 그 법무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 연락이 오기 전에 우린 미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비용에 대한 견적받기예요. 법무통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견적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견적을 알고 있다가 법무사님에게 연락이 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견적을 부탁드린다고 하면 견적서를 보내줄 거예요. 그걸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돼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말 터무니없는 비용을 막 추가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법무통 평균 견적이 약 3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근저당 담당 법무사님에게 받은 견적은 보수료 30만 원, 부가세 10%, 교통비 3만 원이었어요. 그 외에 취득세, 교육세, 증지세, 인지세, 국민주택 채권 할인료는 어딜 가나 같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몇만 원이라도 아끼려면 법무통을 통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잔금일까지 그냥 한 번에 끝내는 편함에 비용을 더 쓰자고 했어요. 업체 연락해서 상세 견적 확인하고 비교하고 거절 또는 선택하는 과정이 저희 둘에게는 피로도가 아주 높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은행에서 지정해준 사람이니 그냥 하자. 외식 한 번 안 했다고 생각하지 뭐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사 사무소가 답변이 정말 빨라서 결정하는데 한몫했어요. 하지만 꼼꼼하고 알뜰살뜰하신 경우 견적이 차이가 난다면 근저당 설정해준 법무사님이랑 가격 협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법무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국민주택 채권 할인료는 시세예요. 그날 돼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서 대략적인 금액을 설정하고 나중에 차액을 환급받게 되어요. 그리고 생애 최초일 경우 취득세 감면이 되니 미리 법무사님에게 꼭 전달하도록 해요. 수임을 확정하고 견적까지 확정되었다면 잔금일과 시간을 한 번 더 전달하면 법무사 등기 끝. 하지만 매도인이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혹시 모르니 근저당 말소 영수증 가능한지 확인하면 돼요. 법무사님이 안내해준 잔금시 필요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 도장, 주민등록 등본 한 통, 가족관계서 상세 한 통, 그리고 신분증이에요. 자, 이제 사전 준비는 정말로 끝이에요. 이제 잔금일로 가볼게요. 여기서 잊지 않으셨죠?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에서 설명한 대로 넉넉하게 미리 통장에 입금해 놓아야 해요. 전날 입금했답니다. 잔금 당일 아침부터 은행에서 알림이 우두두 와요. 이게 도대체 뭔가, 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라며 걱정이 한가득이었지만 돈을 넣었다가 다시 빼간 거 보면 테스트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 채권료와 인지세도 빠져나갔는데 은행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적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후 은행에서 문자도 왔답니다. 문자를 받고 오늘이 잔금일이긴 하군 하며 실수 없이 하자 라는 마음으로 대망의 잔금 여정을 떠났어요. 물론 잔금일에도 은행 방문할 때 썼던 서류 가방을 챙겼답니다. 부동산 출발 전 한 번 더 빠진 서류 없는지 확인하고 오늘 사용하게 될 예비비도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 대출 위에 잔금 이체할 계좌 한도도 확인했어요. 약속의 시간은 10시인데 30분 일찍 도착했답니다. 부동산 불이 켜지지 않아서 차에서 대기했다가 9시 50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법무사님과 중개사님이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고 계셨답니다. 10시에 딱 맞춰 매도인분도 도착하고 그리고 10시 15분에 서류 작성을 완료했어요.
법무사님 수임료도 그때 입금했답니다. 10시 20분 잔금 입금 및 대출이 실행되었어요. 이때 법무사님이 은행 담당자랑 통화하며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1번 근저당 설정 계좌에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잔금과 남은 대출금으로 매도인 본인이 2번 근저당을 상환하기로 했답니다. 근저당 설정이 저희 매도인은 2개여서 1차를 하고 남은 금액과 제가 보낸 잔금으로 근저당을 상환하기로 했는데 일단 매도인 분이 홈뱅킹으로 상환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10시 58분 중개비 입금하고 중개인님에게 잔금 납입한 영수증, 중간관리비, 선수관리비, 중개료 영수증, 매매정산서를 받고 설명도 들었답니다. 그리고 엑셀로 정리해서 인쇄해간 내용도 전부 다 확인했어요. 11시 16분 은행에서 직접 입금했던 1번 근저당 말소 영수증을 받았어요. 사실 10시 20분부터 11시 16분까지 그 시간만 없었다면 11시 전에 무조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매도인이 A은행에서 대출 후 대출금 상환을 위해 A은행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했고 그 후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어요. 그때 은행에서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매도인 분이 왜 안 되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등등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기다려보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 후 폰으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매도인 휴대폰에서 은행 접속한 후 중개인님이 같이 확인해 주셨어요. 이 과정에서 법무사, 중개인, 매도인, 저희 부부 서로 아무도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그날의 부동산의 분위기는 화기애애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상한 곳에서 터졌어요. 중개인님이 매도인분 휴대폰을 보더니 대출이 그대로 있는데? 라며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약 40분을 영수증 대기하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매도인분이 그냥 본인 계좌에 입금만 해놓고 상환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환 버튼을 눌러 상환했더니 이제 대출 내역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폰으로 이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나 보다 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버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직접 매도인분이 발급받기로 했답니다. 다음 일정이 있는 법무사님은 잠시 후 영수증을 바로 받기 위해 매도인분을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도 영수증을 사진으로 받으면 되는 거라 부동산에서 나왔답니다. 잔금일에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이야기를 상세히 풀어봤어요. 보통은 계좌 한도를 풀지 않아서 당일 은행 다녀오거나 그런 경우 많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무사님 말에 의하면 빠르면 30분에서 매도인 인감분실 같은 상황이 생기면 몇 시간 안에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희는 이제 영수증만 받으면 다 끝난 상태라 가벼운 마음으로 전입신고를 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잔금일 당일 계약자인 제 이름이 들어간 전입세대 열람원을 은행에 꼭 제출해야 하거든요. 해당 관할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전입신고와 전입세대 열람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거 들고 다시 은행에 방문했답니다. 담당자님이 상담 중이셔서 기다려야 하나 했는데 앞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해서 저희 이것만 담당자님에게 드리면 된다고 하니 서류 가져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몇 초 후에 담당자님과 눈이 마주치고 인사를 하니 가셔도 된다고 수고하셨다고 해서 저희도 감사 인사를 전했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한숨 돌리고 있으니 법무사님도 영수증 보내주시고 사무소에서도 또 한 번 영수증을 보내주더라고요. 일 처리는 정말 꼼꼼하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날 보증료는 언제 빠져나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문자가 와서 잘 빠져나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3월 1일 집배원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등기올 게 있는데 주소가 이전되어서 다른 관할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며칠 안에 등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때 아차 했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자동 주소 이전에 체크를 해서 새로운 집 주소로 다시 발송된 거였더라고요. 바로 이사갈 예정이 아니라면 체크하지 않는 걸로 해요. 정말 찐찐 마지막 3월 6일 카톡으로 사후 자살심사를 받고 디딤돌 대출은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이야기. 생애 최초 신혼부부 이젠 똘대초 다시 프로받기 잠깐 말이야 디 생애 최초 신혼부부 이긴 똘대출 다시 프로받기 잠깐 나 이야기.